신조어로 만들어서 무기식 정착이다. 무기식 청탁이다. 어? 경제 공동체라 엮어가지고 최순실의 1심이 끝나지도 않고 진행형인데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합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관계가 이런 엮어진 경제 공동체가 검찰에 주장하고 그것이 문서를 통해 가지고 1심 법원에서 1심, 2심, 3심을 통해서 제가 확정이 되어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유부를 수용이냐 거부냐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게 1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뮬러 2016년에 뮬러 검찰총장이 2016년 러시아 정보기관이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해가지고 트럼프에게 유리한 어떤 공작을 했다 이런 그 의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민주당에서. 그래서 검찰총장이 그 수사를 했어요. 그 보고서를 만드는 게 그 유명한 뮬러 리포트입니다. 제가 CNN 보니까 뮬러 검찰총장이 만든 뮬러 리포트 2016년 러시아의 첩보기관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 여부 그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그 기간이 22개월 걸렸다고 그래요. 거의 2년 동안이죠. 1년 10개월 걸려가지고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러시아 정보기관이 2016년 개입해가지고 트럼프를 도와준 정황은 없다. 그 무죄 판결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뮬러 리포터가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2016년 대선에 개입했다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트럼프가 탄핵감이었죠. 탄핵됐을 겁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어림없이. 근데 그것이 22개월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이석기 통진당이 해산되는데 그거는 3개월이면 끝납니다. 예? 3개월이면 끝나는 자료가 차고 넘쳐요. 적은 자료들이. 근데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도 이건 중대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 했습니다. 빨리 하라 했거든요. 우리가 태극기 국민들이 그거 빨리 해서 깜빡이 쳐넣어라. 이석기 통진당들 죄가 차고 넘치는데 왜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꿈거리가 있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개월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그게?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3개월이 끝내버렸어요. 세계사에서 탄핵 역사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까? 예? 심리라든가 토론도 제대로 하기도 전에 괘씸죄 헌법재판소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저가 뭔데 괘씸죄를 그렇게 합니까? 헌법소장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 멋대로 말이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 뭐예요? 팔땡이 뭐예요? 이석기 위원정당이라고 판결할 때도 어쨌습니까? 8대1이었습니다. 그것을 김기석 변호사입니까? 누가 김 변호사가 뭐 무죄다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이석기 통진당의 그 내란죄보다도 더 위중한 증거라든가 죄가 있었습니까? 근데 8대0이었어요. 그건 짜고 치고 고스톱 아닙니까? 짜고 친 거지 뭡니까? 근데 그 핑계는 뭐냐? 어?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에서 이실직고 안 했다는 게 태도가 불순했다 해. 태도가. 헌법재판소가 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태도가 뭐니 해가지고 괘씸죄를 걸어요. 증거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뭔데 대통령한테 괘씸하니 옛날에 뭐 조선시대 사또입니까 뭡니까? 괘씸하니 아니 그런 불경스러운 그런 거를 요구를 협조를 발언의 협조를 법정에 와서 자기 자신의 그런 것을 협조를 안 했다. 트럼프가 이번에 탄핵 2번 당했는데 하원에서 두 번 탄핵 당했죠. 알죠? 2번 탄핵 당했는데 트럼프가 미국 하원 사원에 가가지고 굽신굽신하면서 예 잘못했습니다. 난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한테 가가지고 굽신굽신 머리 쪼아리면서 사정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연방법원에 가서 트럼프가 법원 판사한테 예? 잘 봐주십시오. 예예 했습니까? 미국 트럼프 말입니다.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왜 이럽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예? 참 기가 차서 이 나라 지금 법쟁이들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법쟁이들 때문에. 예? 법쟁이들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법쟁이라 그럽니다. 다 변호사니 판사 검사 사람들 정찰하고 난리예요. 난리. 어? 그래 진출을 하면 똑바로 하든가. 어? 법으로 나라를 말아먹어 버리는데
나라를 말아버렸는데 법제이들이 정치한다고 정치판에 진출 못해 환장병이 걸렸어요, 지금. 경작을 알아요. 역사학을 알아요. 철학을 알아요. 에? 그 법 해가 사람을 올가매는 그 기술만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 입장에서 체제를 수호하는 고민 속에서 법을 이를 반체제 인사들을 올가매고 앞질 도둑놈들을 잡아쳐내야 되는, 자기 출세에 이용하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 판사 출신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쫙 깔려 있습니다. 대학교에 법과 교수들 뭐 하는 겁니까? 예? 법과 교수들이 집단으로 이 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 법 이거 악법이래 만드는데 이렇게 해석 안 된다고 스카이 대학의 법과 로스쿨 교수들이 집단으로 성명서 안 낸 적 있어요? 얼마나 많은 월급을 탑니까? 서울대, 법대, 연대 이런 로스쿨의 교수들이 봉급을 얼마나 많이 타요? 예? 의대하고 그래서 법을 그렇게 봉급을 많이 타는데 일치한다 그랬어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법쟁이네, 법교육으로 해서 잘못된 법교육에 대해서 나라가 지금 내일 모레 지금 다단계 공산화를 해서 망할 판인데 지금 지식인들은 저러고 있어요. 꾹 따먹고 있고 자기들 개인 플레이나 하고 있고 연금이나 타고 꾹 따먹고 있어요. 나라가 망해도 지금 나라가 망해도 I don't care야. 참 할 말은 많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헌법재판소에 그때 검찰청 대변인입니까? 그런 딱딱 그 탄핵의 소수를 줬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윤석열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부터 2019년 서울중앙중수부장 지검장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 있을 때 탈원전 문제, 예? 오프라임 라임 사태, 그 다음에 울산 시장 개입 문제 해가지고 조국 문제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한 10개가 넘는 이런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수사만 했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화끈하게 딱 입장을 발표해가지고 어떤 법원에 소수를 주는 것처럼 자기 자신들이 입장을 발표해가지고 판결에 소수를 준 게 있습니까? 중간에 발표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무한정 수사만 했단 말이에요. 무한정 수사는. 그건 뭡니까? 이 문재인에 대한 풋풋한 애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보이는데요. 근데 주사바로 볼 때는 청와대도 수사한다, 뭐도 수사한다고 막 수사를 하니까 대개문주 겁을 집어 먹을 수 없죠. 밑에 쫄병들은, 이제 중간치기 쫄병들은 자기한테, 이거 내한테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건방지네?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서클서클 할 거 아닙니까? 수사로 들어오면 겁이 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면 중종이, 남권이라든가 이런 사람 흥국파를 다시 기용해가지고 조광조를 치게 하듯이, 그럼 이게 어느 정도는 법무장관 쪽으로 해가지고 이거 손 좀 봐야 되겠는데, 너무 설쳐? 윤석열이가 너무 목에 힘이 들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가 윤석열을 못 살게 한 것이 자기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윤석열하고 언제 원한이 있다고 추미애가, 법무장관 이전에 그렇게 사이가 좋았잖아요. 원한 일도 없죠. 근데 뭔가 이게 빽이 있기 때문에 빽 믿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모르면 바보죠. 정치의 메커니즘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 씨는 한쪽으로는 추미애 카드하고 법무장관, 한쪽에는 검찰총장 가지고 두 개를 갖고 놀란 거 아닙니까? 중종이 훈구파 세력이 크니까 조광조를 기용했다가 조광조의 살인파 세력이 크니까 다시 살인파를 치기 위해 김여사 하듯이 양쪽을 갖고 놀듯이 둘이 갖고 놀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그래서 윤석열은 자기는 견마 치료를 해가지고 검찰총장을 임명해주고 좋았는데 죽자서야 앞만 보고 불독구처럼 막막 물어생기면서 막 불독구처럼 막 엄청나게 일을 했는데
1등 공신인데, 주사파 정권의 1등 공신인데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한테 칼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추미애를 통해가지고. 영역 침해로 들어오고. 다른 거는 뭐 모르지만, 공수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체제가 무너지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라든가, 자기 손발을 잘라 하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겠다. 저항이 시작되는 거죠. 조용히 참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자기 오른팔, 왼팔이 수사권이 뭐니 해가지고 개혁이 도에 지나치게 오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이가 틀어지는데, 밖에서 보니까 조정동으로 해가지고 언론들이 계속 이 싸움이 고무풍선처럼 커지면서 윤석열 맷집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왜 우리 노래 게임방 가면은 왜 이렇게 때리 패는 거 있죠? 그 두더지입니까? 두더지 이거 망치로 패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더지를 딱 때리면 뭐가 탁 올라가죠. 근데 이게 세게 때리면 두더지를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점수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윤석열을 세게 패면 팰수록 윤석열의 맷집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미들급에서 헤비급으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라이트 미들급, 그 다음에 미들급, 그 다음에, 헤비급, 슈퍼 헤비급으로 올라가 버린 거야. 패면 팰수록 커진 거죠. 윤석열이 몸집이 크지 않습니까? 뚝심이 크잖아요. 황교안보다 몸집이, 권투는 안 했지만 맷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그걸 받아보고 국민들 보니까, 이거 뭐 되네. 고음풍수처럼 커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상태대로 윤석열이는 대권 후보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윤석열만 딱 떼었지, 조중동이. 최재형이라든가 다른 사람은 일체 안 떼었습니다. 다른 어떤 미니 정당이라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황교안이가 이 국힘당에서 이런 꾀돌이, 이 출세주의자한테 밀려가지고, 채여가지고 밀렸을 때, 이제 그 다음엔 윤석열을 다시 띄우는데, 기타 원 밖에 있는 미니정당 쪽에 있는 사람들 일체 배제하면서 윤석열만 몇 달을 딱딱 케아가 1등으로 지금 만든 거죠. 왜? 조선일보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김영삼이가 집권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조선일보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YS한테. YS는 조선일보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중은 또 동아일보가 만들었다 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또 조선동아가 김영삼,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아닙니까? 그 향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처럼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면 또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 이 작전이 미디어 아퍼레이션, 윤석열 1등 만들기 아퍼레이션이 언더미디어에서 추진됐는데,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하다가 검찰청에 기사 쓰고, 조선일보 기자들, 태극기 집회 기사 하나 안 쓰지 않습니까? 데스크에서 잘리고 하는데, 윤석열 기사, 검찰청 기사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리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대권 후보로 올라가면서, 제가 아까 좀 얘기 빠뜨렸습니다만은, 그 많은 수사를 했는데 4월 15일 부정선거 의혹 완전히 뭉개버리지 않습니까? 그 철저하게 결정적일 때 수사하다가 뭉갠다니. 수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수사 계속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수사의 그 속도라든가 강도라든가 중간 발표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의리가 있어요. 문재인이가 검찰총장을 자기를 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자기는 은인이죠. 자기 주군이에요. 주군이라니 쫄게 아닙니까? 부하라는데 그 의식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검찰총 물러가면서 해가지고, 이임 사자라든가 좀 이렇게 윤석열 씨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호위무사. 문재인이 호위무사로 했다가, 최동욱 호위무사야. 주사파. 문재인 호위무사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호위무사 해가지고 자기 의리의 사나인데,
뭐 조폭들이 의가 마피아들 조폭들이 의 이게 지금 과연 가능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뭐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뭐 윤석열 씨가 이걸 보면은 나는 뭐 이거 저 문재인하고는 끝났다. 뭐 그러면 좋고요. 근데 어떤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그동안 2년 동안 뭐 했느냐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주사파의 눈에 화끈하게 들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이렇게 체제의 그 중심들을 잡아쳐놓고 한 죄를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요. 1등 이 거품 이제 빠질 겁니다. 푹 빠져요. 아까 지금 이 신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뭐야 지금 두주불사 집권 중인데 공부도 하고 있다. 무슨 또 아니면 다른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의 대선 주자 1등이 오래 갈 수가 있느냐?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냐? 1등이 윤석열이에요. 그게 4월 달에 했는데, 윤석열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윤석열 22.8% 나왔어요. 이게 언제 거냐? 하면은 이게 4월 중순에 지시한 것입니다. 조사 의뢰가 JTBC고 조사 일치가 4월 10일부터 11일 사이. 조사 기간이 리얼미터입니다. 윤석열이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윤석열 1등이 22.8%. 그 다음에 추미애네요. 초안 법무부 장관이 된 추미애 22.7%. 그 다음에 또 이재명 11.2%. 그 다음에 이제 임종석, 홍준표, 이낙연 이렇게 쭉 되는데, 윤석열에 대한 엔티도 그만큼 강하다 이야기. 우파 태극기 세력 중에서 엄청나게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대선 출마를 했을 경우에 본격적으로 여야 합쳐서 견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윤석열이가 그 청와대 주사파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는 거는 윤석열의 생각은 이런 거라고 봐요. 이 사람이 윤석열이는 문재인을 주구를 잘 모실라 하는 호위무사 아닙니까? 충성을 맹세 안 하고 최동욱이 모시듯이 호위무사 되듯이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자체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문재인을 깍듯이 모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5천명 정도 검찰총장 된다는 뭐 얼마나 고마워요. 조국 사건이다 뭐다 윤미향 사건이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터지니까 자기 생각에는 잡초들, 죽은 옆에 있는 잡초라든가 간신배들, 이거는 어떻게 자갈량이 마속을 치듯이 자기 부하를 어떻게 치듯이 잡초라든가 간신배는 옆에서 잔까지는 쳐내야 이 주군을 더 반듯하게 모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위무사로서는, 문제는 호위무사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청와대에 있는 그런 주사파들, 운동권들하고 사인, 이 어긋나가 버린 게 이게. 우리 사인 그게 아닌데, 너 왜 까불어? 윤석열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그것도 또 주장을 할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또, 청와대 그걸 문건 봅시다. 청와대에서 문재인이 판문점에서 김정은하고 김정은한테 건네준 USB 봅시다. 그래 나올 수 있잖아요. USB. 거기에는 원전 설계도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어때 이까지 건방지게 그까지 내더라 해. 이건 극비 상황인데, 주군의 극비 상황인데, 판문점에서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넘긴 USB까지 보자 했으면 이건 보통 괘씸죄 아니지요. 그거 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달라 해도 공개를 안 하고 입장 발표도 안 하고 수사만 하는데 청와대 주사파들은 완전히 쫄아버린 거죠. 이거 큰일 날 놈이다. 난 그게 사이미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헤어지게 되는 것인데,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은 것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인데, 정치적 중립성으로서 제대로 했나 이야기예요. 일방적으로 주사파를 편들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하는데, 선봉장,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앞잡이, 선봉장 내지 앞잡이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검찰총장 사임할 때는 법치주의 운운하더라고. 법치주의가 어떠고, 정의가 어떠니, 공정이 어떠니.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결단 내리셔야 돼요. 뭐냐? 법치주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건 아니라고 사표를 내든지, 그때 사표를 냈어야 돼요. 완전히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충신들 감옥에 쳐넣고, 전직 대통령 잡아 쳐넣고, 이재수 기무사령관 자살하게 만들고, 100여명 충신들, 공무원들 억제고 일 다 손에 피를 잔뜩 묻힌 상태에서 이제 와서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폰에 몰리니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반발을 해? That's too late.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이야기요. 피를. 그 피 묻은 손을 어떻게 씻을 거요? 그 피값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악업을. 여론조사 1등?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라 얘기해요. 예? 여론조사 그거 좋아하지 마라 이야기해요. 윤석열은 세상 그래 살면 안 돼요. 그래 살면 안 된다고. 인륜이 있고 도덕이 있는 거예요. 손에 묻힌 피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박동 탄핵에 앞장선 것이 정치적 중립입니까? 미국에 탄핵당하려고 했던 앤드류 존슨, 예? 링컨이 암살되고 난 뒤에 앤드류 존슨이 남부 출신인데, 테네시 출신인가? 해가지고 암살되자마자 갑자기 링컨이 재선되고 나가지고 남부의 그 배우들 그 연극 보러 갔다가 총알에 저격당해가지고 링컨이 갑자기 죽고 암살당했는데, 재선된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요. 그래서 남부 출신 앤드류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남부 출신 대통령이니까 남부의 유화적인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남부 그 재건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링컨을 지지했던 공화당한테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결국은 탄핵을 당하게 되는데, 다 짰어요. 완벽하게 앤드류 존슨 탄핵당에 쫓아내야 된다 했는데, 거기에 한 상원의원이 기도를 하다가 탄핵을 했을 경우에 시원하게 내쫓을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이 국가가,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 정치적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기도를 하면서 탁 떠올라가지고 투표할 때 탄핵 반대를 해가지고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한 표 차이로 탄핵을 면했었어요. 그게 미국 탄핵의 역사예요. 탄핵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같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문제가 많았던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을 모면했지 않습니까? 그 헌법재판소에 그게 슬기 아닙니까? 기가 막히네. 이게 무리한 탄핵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탄핵의 무리한 이야기라는 것은 유튜브에서 지금 많이 올렸으니까 더 이상 하라는 제가 입이 아픕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양심이 있다면 이게 탄핵의 무리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난 수사만 했지, 정치인들이 책임져야지,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제스처, 이거 그렇게 인간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지금 상당히 공부하는 신용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직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수 부르든지 하고 있는데, 난 솔직하게 말해서 윤석열 씨가 손에 피를 잔뜩 묻혔는데, 이 피 묻은 상태에서 정치를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미를 던지고 싶고요. 손에 피를 묻히면 이제 목욕탕 가서
손에 무슨 피하고 때부터 닦아야, 더러운 때부터, 뻘건 때부터 닦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속죄부터 해야 돼요. 근데 그런 혁신적인 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했고, 무슨 죄를 잘못 저질렀고를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정치를 하느냐, 이야기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로 1등을 했는데, 네가 왜 감히 이주천 교수 당신 뭔데 내한테 시비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여론조사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 정치할 때. 반기문 황교안 봤죠? 한 방에 나가 떨어져. 여론조사, 노란자사 오늘도 일요일날 복면가왕 해가지고, 사람들이 해가지고 1번, 2번 해가지고 장난쳐가지고 1번 해가지고, 이 노래자랑이 뭐예요, 여론조사가? 예? 일요일마다 하는 복면가왕에서, 그 장난이지 뭐예요, 그게? 한탕의 장난이에요, 그게.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게 덧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맹신하지 마시오. 내가 유승준 씨한테 충고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를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씨, 당신은 왜, 뭐 때문에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냐, 이야기요. 당신이 꼭 정치를 해야 되나? 당신보다 잘난 사람 많아? 예? 당신이 주특기는 수갑 채워가지고, 이렇게 올가면은, 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올가면은 그게 주특기야. 검사, 도둑놈 잡고, 범죄인 잡고, 중범죄인 때려잡는 게, 법으로 사람들 올가매는 게 그게 주특기인데, 정치는 법이 아니지 않소. 법은 타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역사학을 내가 강의하고 하는 것이 벌써 강의 역사를 30몇 년을 했는데, 한 전공 분야에서, 그것이, 전공 분야에서 그걸 쌓으려면 10년 걸려요. 정치 초년병인데, 1년도 안 됐는데 정치를 어떻게 알겠다는 거야. 정치는 종합예술인데, 사람을 다룰 줄 알고, 이 장관이라든가 행정 경험, 그 다음에 주위의 국민들 동향, 그리고 국민들의 상태, 국가의 목표, 여러 가지로 통치자의 덕목이라는 것, 역사에 대한 공부, 경제학적인 지식, 다양한 지식을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언제 1년 만에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가 대통령 되랍니다. 소나 개도 오르는 소리야. 국민 그래 우습게 보면 안 돼. 더 근본적인 질문을 나는 윤석열 씨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충성 주군인 호위무사로 자처한 문재인 정책, 당신 어찌 생각하냐, 얘기해요. 예? 문재인은 지금 뉴스타운에서는 북한, 남동항 전선에서 북한 대위로 출전했다. 그런 것도 해가 난리가 났고, 하고, 문재인은 뭐, 2004년대 이모가 친이모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문재인 밑에 있는 그 주사파 쫄개들, 당신 어찌 생각해? 그 사람들하고 3년 잘 놀았잖아.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뭐냐, 이야기라. 법치주의 말만 떠들지 말란 이야기라. 그 밑에서 출전하고, 그쪽에서 술도 마시고, 그 사람들 잘 알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을, 이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를 하고, 그 수많은 악법들이 만들어졌는데, 당신 한마디도 없잖아. 악법이, 뭐, 공수처법도 내에서도 입장도 없고, 예? 그 뭐, 주민자치기본법, 또 뭐, 4.3, 예? 4.3에 대해서 수용인들 다 뭐 1억 3천, 4천 다 주라고, 계엄이 뭐, 군 계엄도 뭐, 해서 다 뭐, 무효화시키고 해가지고, 건국을 부정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당신, 그런 역사 인식이 적당히 안 돼. 당신, 예? 검찰총장 했으면 다야? 예? 이 주사파라든가 문재인 정책에 대해서 아느냐, 입장을 알고 있느냐는 이야기라.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심판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